있긴 한데 지금 1교시 수업 2교시부터 선생님께서 사실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수업하고 선생님입니다. 지금 수업에 집중해서 집중하라고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가볼 거는 우리 지구학의 3단원 첫 파트에서 전체의 위치 변화 문제에 대해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뭔가 DS 속도가 그 특징은 DS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과 어떤 거리 즉 위치 개념 좌표의 개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해봤고요. 이 그림은 뭐 뒤에서 한 번 더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어떤 것 같아? 이 막 세로 선으로 다 잘려 있는 이 로고 같아. 전 세계의 약간 시간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어. 쭉 그러면 경도선 따라 나타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또 꼴꼴해? 나라마다 이제 본인 국가에서 쓰는 시간의 개념이 있겠지. 근데 땅덩어리가 큰 국가는 어떨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거 보니까 주마다 또 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중국은 또 어때? 또 땅덩어리는 크지만 하나의 시계칙을 쓰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은 준비해 보면 스탠다드 타임 존이라고 하는 게 세계시, 표준시라는 개념이에요. 표준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어떤 기준인데 런던의 런던 있지, 런던. 여기 이걸 기준으로 영도를 잡죠. 여기를 이제 제네들 말로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동경으로 갈수록 이 시간의 개념을 플러스 그다음에 서경으로 갈수록 시간의 개념을 마이너스 그러면서 플러스 12도 12시 그다음에 서경에서 마이너스 12시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날짜 부분에서 이렇게 표준시와 되는 개념 다음에 뒤에서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시간계, 분연 작동계 바로 보고 그래서 전체의 위치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상에 표현하거나 밤하늘을 보고 어떤 전체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항구상에서 행성의 돋보기 있어.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도 폐합 주기, 공전 궤도 반경 이런 것들 물론 지구와 위에서 저희가 또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얘기해보도록. 그리고 망원경 검출기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 하기에 이거 잘 하려면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학교에 있는 망원경 좀 보여주거나 카메라 가져와가지고 설명하거나 그러고 싶은데 그걸 잘 해보려고 사실 강의 자료도 준비는 했어. 근데 잘 하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왜 우리가 다치지?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개념을 우리 하루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나?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런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이 개념을 좀 어떻게 생각해봐요? 너희가 중학교 때 이제 달에 공전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한 달의 개념을 배웠어요. 어떤 개념 배웠어요? 상망월과 항성월. 이 둘의 차이가 꽤 크지. 2.2이 나간단 말이야. 항성월은 뭐였어? 개념이 달 자체에 그치 아주 멀리 있는 그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달이 자체적으로 360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항성월이라고 했어. 그리고 상망월은 태양, 지구, 달 이게 일직선상에 있어서 오른달에서 보름달 또는 사계에서 사까지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했죠. 그 과정에서 달이 공전하는데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것도 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구의 하루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이 태양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시태양시와 평균 태양시가 있는데 이 시태양시는 실제 관측되는 보이는 볼 시자예요. 그래서 태양이 직접 내 관측자에게 보이는 그 기준의 태양시를 말해요.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시간을 우리는 시태양시라고 말한다. 그래서 동전 궤도가 우리 타원이잖아. 타원이면 케플러 제2법칙 뭐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러면 근일점일 때와 원일점일 때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잖아. 근일점일 때 더 어때? 빠르잖아. 그러면 지구가 정확히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라서 예를 들면 근일점에서가 공전을 빠르게 태양 중에 빨리 서 있어 도로 관식이 나요. 이렇게. 근데 지구의 자전은 일정하게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근일점일 때와 원일점일 때 그 태양이 남쪽 하늘에서 다시 남쪽 하늘로 오는 그 시간이 똑같을까 다를 수 있겠지. 지구가 더 빨리 공전해서 더 1도만큼이 아니라 더 빨리. 그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도와 온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태양의 통도상에서의 속도가 일정하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그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이지. 그거랑 같은 말이야. 태양 기준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속도를 볼 것이다.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공전 속도를 볼 것이다.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의미야. 그래서 통도상 태양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이 시태양시는 바뀐다. 자, 시태양시의 개념은 그럼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냐? 시태양의 이제 관측되는 그 태양의 시간각 플러스 시기시야. 그리고 이 우리 책에 있는 수식인데 시간각이 뭐냐? 우리 책에 시간각 개념. 그래서 시간각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면 어떤 천체가 남중하고 난 뒤나 아니면 남중하기 전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각도로 나타낸다. 그때의 기준점은 남쪽 자오선이죠. 남쪽 자오선. 그러면 태양이 정확히 낮 12시에 남쪽 하늘에 딱 있어. 그러면은 이 시간각은 몇 시라는 거야? 0도 0시라는 거야. 그때 플러스 12시를 하니까 시태양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낮 12시로 딱 못 박아줄 수 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직접 방향은 천체가 일주운동하는 이제 동에서 서니까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방향, 동남서잖아. 그래서 서쪽으로 더 이동했으면 이제 이 시간각을 더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각도로 나타내고 또는 이 시 개념으로 나타내고 우리 360도의 개념 또는 24시 뒤에서 적정 관련된 개념을 하면서 그 시의 개념을 하겠지만 0시부터 24시 또는 0도에서 360도 이렇게. 자, 그리고 평균 태양시. 평균 태양시는 이렇게 관측자의 어떤 시간이나 위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태양이 태양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평균 때려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전구의 적도를 1년 주기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어떤 가상의 태양이 있다고 하고 그 태양이 남중하는 할 때를 우리는 12시로 정한 어떤 시간 개념을 평균 태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시간기가 바로 이 평균 태양시. 그래서 시 태양시 중에서 시 대신 평균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평균 태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결국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잖아.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 균시차라고 정의해. 시태양시와 평균 태양시의 시간 차이인데 우리 어떤 편차의 개념이 뭐야? 관측과 빼기 평균값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균시차라는 게 편차의 개념이야. 관측 태양시 빼기 평균 태양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에 x축은 시간이야. 360 이걸 이제 하나의 어떤 주기로 해가지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시차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은 색이 세 개가 보인다. 먼저 어떤 주기성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결과적인 빨간색 균시차의 값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평도와 천도의 적도상의 경상이 23.5도. 그 다음에 타원 궤도라서 이제 면적 속도일정 법칙 때문에 빨라졌다 느려졌다 지금. 그래서 균시차가 마이너스를 떼고 있고 플러스가 되고 있고 균시차가 0이라는 것은 뭐야? 평균 태양시와 시태양시가 같다는 말이다. 그 말은 결국 태양이 낮 12시에 정확히 남쪽 하늘에 딱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균시차가 마이너스라는 거 말은 뭘까? 태양이 평균적인 것보다 더 일찍, 더 빨리 일찍 남쪽
상중해다. 예를 들면 11시 57분에 태양이 남쪽 하늘에 딱 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유시자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늦게 어떠한 이유로 더 늦게 태양이 남쪽에 있다. 12시 5분에 태양이 남쪽하는데 원래 딱 12시에 남쪽 하늘에 있어요. 태양을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 이해되겠나? 자, 그래서 이 태양과 관련 태양의 운동과 관련해서는 하루의 개념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의 개념을 사용해서 지방식, 표준식, 세계식, 형광색식 이런 개념이 있고 우리 책에는 지방식, 표준식, 세계식 이 세 개만 있어. 요 쌤이 지금 여기 강의 자료도 없을 텐데 배우는 김에 같이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네, 로컬 타임 LT라고 하는 이 지방식 개념은 태양이 자오선을 통과하는 시각이 각 숫자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각 지방에서 각 숫자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태양이 일출하는데 몇 시인지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 1분 크기로 되게 막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지. 그것처럼 이제 경도 1도에 따라서 4분 정도 차이가 나. 얘 360분 하면 얘는 1440분 되고 1440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65, 24시간인데 그 경도마다 다 이렇게 태양이 자오선을 통과하는 시각이 달라서 그것에 의한 시간 개념을 우리는 지방시간이라고. 근데 어떤 국가나 사회, 집단에서 어떤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다 경도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고려해야 되면 어때?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 단위로 해서 또는 이제 지역 주 단위로 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방시간이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아까 처음 이미지에서 봤던 이 스탠다드 타입 표준시간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동경 135도의 지방시를 표준시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135 나누기 15 하면은 결국 9시가 나오는 그게 여기 있는 우리나라도 9시. 그 9시를 도쿄도 9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막 미국 가고 하면은 시차가 얼마 난다 얘기하잖아. 그 시차의 개념이 바로 표준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린치 천문대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시라는 개념이 좀 더 천문학에서 쓰는 유니버설 타임인데 경도가 0도인 그 그린치 천문대 본초 자오선 여기에 평균 태양시 그래서 GMT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린치 천문대의 평균 태양시를 세계시. 그래서 동일한 천문 현상의 시각을 통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 협정 세계시간. 요 세 개는 어떤 시간의 시스템적인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협정 세계시는 UT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협의해가지고 정해진 그런 세계시. 이 협정 세계시 UTC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이 국제 원자시라는 것과 그다음에 UT1이라고 하는 세계시 이 두 개 시간의 개념을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제 원자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 세계의 80여 개 국가에서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400여 개의 세슘 원자식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평균 시간 정확도가 수천만 분의 1초 엄청 정확해. 그리고 UT1은 자전하는 지구가 우리 우주에서 실제 위치가 어디에 될까 그 어떤 천문 현상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퀘이사와 같은 이제 전체를 관측하면서 우리 지구가 실제로 얼마나 이제 돌았는지 가까운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차이가 날 거고 지구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러니까. 근데 아주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항성월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이 퀘이사 같은 거 관측했을 때 지구가 얼마나 돌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 UT1에서의 문제가 뭐냐? 우리 지구의 자전 주기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지구의 자전은 느려지고 있어.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해수의 어떤 조성 마찰로 인해서 그 지구의 자전 속도 조금씩 느려지고 있거든.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달도 우리 지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가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국제 원자시는 되게 정확하지만 이 T1은 점차 불규칙하게 느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시간의 개념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협동 세계시는 이 두 개의 차이를 같이 생각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두 시간의 차이가 0.9초 이상 벌어질 것 같은데 이 IRS라고 하는 국제 지구 자전 정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끔 UTC라는 시간에 인위적으로 1초를 더하거나 빼는 거죠. 일반적으로 더해요. 그래서 우리 23시 59분 59초 다음에 뭐야? 00시 00분 00초죠. 근데 23시 59분 60초. 그 초의 개념이 그 초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 다 같이 잘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오늘 10시에 뭐 있어? 월드컵 경기 있잖아. 그러면 피파에서는 이 경기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시야. 근데 전 세계에 이 UTC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냥 UTC 그냥 피파에서는 6월 19일 UTC 1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 UTC를 만약에 LST라고 하는 또는 KST라고 하는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으로 생각하면은 그 UTC 1시에다가 뭘 더해야 돼? 9시를 더해야 돼. 그래서 오전 10시가 돼요. 그래서 이 UTC는 그냥 모든 곳에서 다 같이 쓰는 시간의 개념이고, 만약에 그 어떤 지역에서 나의 시간을 알고 싶으면 UTC와 그 표준 시계 차이,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있잖아. 0부터 플러스 12, 0부터 마이너스 12 있었잖아. 그 값을 더해서 UTC를 이제 우리 지역의 표준 시계로 얘기하려면 저 숫자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하울과 항성을 개념, 이건 사실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자료는 아닌데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 혹시 까먹었을까봐 그냥 같이 넣어놨고, 이게 우리 책에 있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항성월과 상하울의 개념을 잘 떠올려 보면서 여기 우리 지구의 공전운동이 자전운동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떤 개념일까? 얘는 항성 월이랬어. 정확히 365도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얘 지구도 365일 도는데 365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라고 하자? 항성일이라고 하자. 얘는 항성 월이었잖아. 얘는 항성일이라고 하는 거야. 항성이 고정되어 있는 의미야.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도 어때? 360도보다 더 어떻게 돌았지? 얼마만큼? 약 1도만큼 더 돌아야 지구가 하루에 약 1도 정도 공전하는 것을 보상해주면서 어떻게 보상해주면서 그 정확히 태양이 다시 남쪽 하늘을 돌아오지. 예를 들면 사람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태양이 보여. 그리고 공전한다. 공전하고 자전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딱 360도만 돌면 태양이 내 좌우선에 없어. 조금 더 돌아줘야 내 좌우선 남쪽 하늘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 바로 태양일이다. 태양일 또는 회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하루의 개념이나 이런 시간의 개념도 잘 체크해보자. 그것이 약 4분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방금 계속해서 얘기했지. 그래도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항성시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충분점의 시간각 또는 남중간 별의 적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충분점이라는 개념이나 적격이라는 개념을 아직 모른다. 몰라. 저희가 1학년 때 살짝 배우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두 개의 개념 뒤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두 개의 개념 배우고 나중에 이 표현의 의미를 좀 한번 곱씹어봐봐. 알았지? 다시 안 돌아온다. 요 식 나중에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 써봐. 자, 그리고 율리우스 저겔이라는 개념도 좀 설명을 할게. 이 천문학에서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 전축한 시간 계약. 우리가 그 시간의 개념이 지금 상황을 얘기하려면 연월일 시분초를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예를 들면 엑셀 같은 것을 표현을 하려면 숫자를 여러 개 써야 돼. 글자랑 숫자를 막 섞어 써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의 실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와 관련된 고민으로 만들어진 시간 계량이라는 걸.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어떤 시간을 이 율리우스 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 기준을 기원전 BC 4713년 1월 1일 그 세계시 UT 세계시 12시 이때부터 얼마나 날짜가 지났느냐를 기준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율리우스 적입니다. 이때 뭐 윤년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 날짜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요 빠르게 한번 보자. 예를 들면 2000년 1월 1일 00시 이때 율리우스 적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요 둘의 시간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일단 6713년 차이 나는 것 같다. 근데 시간을 봐봐. 얘는 00시고 얘는 낮 12시야. 그러면 아직 12시가 어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의 시간 차이는 4712년 364일 12시간이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다 소점에 9.5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수를 기준으로 한 그 실수.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 12시를 묻는다. 2025년 1월 1일 12시. 그러니까 어떻게 돼? 4738년 만큼 딱 차이 나는 거죠. 그럼 4738 곱하기 365 하면 그때 7로 떨어지나? 아니겠지. 그럼 0으로 떨어지거나 해야 될까? 맞지? 8하고 5가 곱해지죠. 근데 7이 있는 이유는 뭐다? 6년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실제 스텔라리움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 그래서 현대의 천체 관측 자료 이런 거는 별의 위치, 외계인의 관측 시각 이런 것은 대부분 율리우스 적일로 시각을 표현하더라. 그래서 스텔라리움에서도 시간 개념을 한번 보면 이 끝에 지금 여기 우리 일수로 표현하는데 이 앱에서는 끝에 소수점 아래 숫자가 일수가 아니라 초가 그거 관련된 이제 달력과 관련된 영법 이것도 보면 F5P를 누르면 이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일 텐데 자 여기 앞에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 월, 일, 시, 분, 초 여기 보면 율리우스 여기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 그래서 이게 246만 1210 하고 뒤에 보니까 시간이 얼마? 5만 1143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제 낮 12시가 되면은 이것은 이렇게 시간의 자, 요법 요것도 한번 우리 책에 있는데요. 이 과거의 이야기야. 천체의 운행을 바탕으로 어떤 주기적인 시기를 정하는 방법을 역법이라고 하는데 이 역자가 달력 역자야. 근데 낮과 밤 또는 뭐 달의 위상, 계절의 변화 뭐 이런 것은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려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태양력을 보면 이 태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황도상의 태양이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아까 태양년 얘기했었잖아. 태양일 얘기했었잖아. 1태양일. 근데 1년을 하면 1태양년 또는 1백이년이라고 하고 그것의 일수가 365.2425일. 엄밀히 말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걸 새로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거든. 나중에 또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365.24 이야. 지구가 실제 정확히 중구점에서 중구점 돌아다니는 시간. 근데 이 달력 역법에서는 태양년이 365.2425일인데 그것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율리우스력이 있었는데 이 율리우스력은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넣자.
라는 개념이야. 윤년 개념 들어봤지? 뭐 며칠 하루가 추가되잖아. 언제 추가돼? 2월 29일이 생기잖아, 맞지? 2월 29일에 태어난 친구는 그래서 뭐 생일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유리수력은 이제 4년에 한 번의 윤년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 좀 안 되겠다는 거야. 시간의 개념에서 한 128년인가 그쯤 지나면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우스라는 이제 사람이 이 윤리수력을 수정했어. 그래서 만든 태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설명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뒤에서 다시 해줄게. 자, 그다음에 태음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망월이야. 그래서 29.5일이라는 상망월에 12개월 곱해서 354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계절과는 불일치하지만 달의 이상 변화와는 관련이 있고 또 옛날 분들은 이게 음력으로 생일을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지금도 다양력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음력도 이제 지금은 사실 크게 쓰이는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름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나 아니면 이제 또 누구 이제 생일, 부모님 생일은 이런 거 얘기할 때 음력도 아주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력 이거는 태양력과 태음력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어떤 윤달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고정한 그런 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시간계에서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 역법과 관련해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매년 이 역서라는 것을 발간해 그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그런 태양계 행성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또 업그레이드된 천문 상수라든지 항성표 표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이 연구원이 있고 국가의 대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이 링크를 들어가 보면 여기 발행을 해가지고 몇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발행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보면은 이제 앞에 표지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관심 있으면 한번 봐봐.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너희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따지는 거 좋아할 거니까 요거 보자. 자, 달력의 1년은 365.2425일이고 그 실제 지구에서의 태양년은 365.242일이야. 이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윤년의 개념이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윤리수력은 4년마다 윤년을 넣었어. 그러니까 4년의 하루가 증가하니까 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일수는 365.25일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는 이거랑 비슷하잖아. 0.0078일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요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 좀 더 멀리 내다보면 128년마다 하루씩 0.0078 곱하기 128하면 거의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28년 뒤에 국자 끝내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그래서 그레고리 력의 도입이 필요했다. 보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4에 배수해. 이때 윤년하는 거 그대로 가자. 그런데 100으로 나누기 했을 때 이제 떨어지면 그때는 평년으로 하자. 윤년 넣지 말자 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으로 나눴을 때만 떨어진다. 그러면 100년을 유지하자. 그러면 400년을 하나의 최소 공배수로 보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400년에 윤년이 몇 번 들어가게 하는 걸까? 100 빼기 4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총 97회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400년 기준으로 97일이 생기는 거니까 400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일수가 어떻게 되냐? 365 더하기 400분의 97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이 아까 얘기했던 그 태양년이라고 하는 태기년이라고 하는 365.24입니다. 이게 얘 값이 어때? 얘랑 훨씬 비슷해졌지.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력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어디 보면 좀 과거의 이야기야.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과거의 선조들이 이거 1500년대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 시간의 개념에 좀 더 궁금하려고 신경을 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거의 어떤 시간을 헤아리는 개념이 지금까지 계속 넣어오고 있는 거지. 남녀노차는 실생활에서 봤을 때 거의 완벽하니까 한 3300년 뒤에는 하루를 뭐 어떻게 뭐 하려나 그만해. 3300년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뭐 분석한 내용은 너희가 한번 진짜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빠르게 이제 좌표계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있는 빈칸 우리 같이 한번 뜯어볼게. 너희들 기억에 나는지 한번 생각해봐. 사실 여기 안에 답이 다 있어. 자 첫 번째 이 천구이라고 하는 이런 지구가 있거든. 여기 안에 지구가 있지. 그리고 이 빨간색이 그 태양이야, 태양. 이렇게 황도상에서 태양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이 이동하는 경로를 그린 거지. 이게 뭘까? 자전축이지.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늘이 도는 거야. 그리고 이 빨간색이 뭘까? 아니야, 천구의 적도야. 자전축의 수직이. 천구의 적도.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 앞에 보자. 자, 그래서 천구는 전체가 이제 거리가 무한한 둥근 구면에 위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가상의 구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전체의 위치를 그래서 우리 천구상에 표현해. 이때 관측자를 지나는 이 연직선에서 천구와 만나는 위의 부분, 아래 부분을 각각 뭐라 할까? 천정과 천저라고 얘기해. 천수리 정자, 꼭대기 정자, 그다음에 바닥 정자. 그래서 천정 천자. 그다음에 이 노란색 이 자전축을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두 점, 여기를 뭐라고 할까? 천구의 북극, 여기는 천구의 남극. 이 개념 보니까 혹시 1학년 때 들었던 거 기억나? 안 나? 괜찮아. 자,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이 초록색 이전에 파란색부터 보자. 이 파란색은 천정과 천절을 지나고, 여기 천정과 천절을 지나고 지평선에 수직이 대원, 얘를 뭐라고 할까? 수직권이라고 얘기를 해. 혹시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예습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책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다들 여기 PDF 파일 뭐 기록을 필기를 하든 아니면 책에 있는 걸 보든 그렇게 따라와. 잠 깨고. 이거 안 들으면 나중에 우리 대화가 안 돼. 알겠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면 불안하지.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 수직권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라 색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고 이 천구의 적도의 수직이 이 대원을 뭐라고 할까? 시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적경과 관련된 시간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수직권과 시간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입체상에서 수직권은 개수가 몇 개야? 수직권은 무한하겠지. 천정과 천절을 지나는 대원이면 사실 이것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쭉 돌리면 뭐 다 되잖아, 360도. 그리고 이 시간권도 어때요? 시간권도 이 두 점만 지나면 되는 대원이라면 지금은 요 모양이지만 이렇게 쭉 돌리면 뭐 360도 다 되잖아. 그런데 이 수직권과 시간권이 딱 하나의 상황에서는 교차해. 어떤 시점에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본 이 원에서는 수직권과 시간권이 동시에 하나에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천정과 천정,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자오선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 그리고 수직권. 이 수직권이 다시 말하면 천정과 천절을 지나는 원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천구의 북극과 남극, 그 다음에 천정과 천절을 지나는 대원이다. 그리고 이 좌우선을 기준으로 이제 북쪽과 만나는 점, 남쪽과 만나는 점을 북점 남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의 90도 수직인 곳을 동점 선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 지평선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위치를 우리는 동점 선점 북점입니다. 이게 천구의 뭐다? 기준점이고 기준선입니다. 이게 기준이야. 알았지? 이 구현좌표계에서 이게 제일 기준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를 해보자. 자, 먼저 지평좌표계를 얘기하면, 이 지평좌표계는 관측자가 중심이야.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나 또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별의 위치의 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 지평좌표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지평면과 북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이 그림을 보고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는 방위각이라는 개념이야. 이게 방위각이거든. 자, 방위각은 저 빈칸 채워보자. 어디에서? 북점에서 전체를 지나는 무슨 권까지? 수직권까지 무엇을 따라서? 지평선을 따라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0도에서 360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갖는 이 방위각, 영어로는 아지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위각의 개념을 먼저 체크해보자. 자, 그리고 이 개념
별 S의 고도 뭐를 뭐에서 어디에서부터 지평선에서 무엇을 따라서 수직원을 따라서 전체까지 측정한 각도를 우리는 고도라고 얘기하죠. 1만 9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평 좌표계의 두 개는 반응각과 고도가 됩니다. 근데 쌤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천정 거리의 개념인데 아까 우리 천정이라는 개념 얘기했잖아. 그 천정으로부터 별 S가 있는 그 위치까지 수직권을 따라서 쭉 내려갔을 때의 거리를 우리는 천정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와 H와 천정과 H 이 둘을 합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지? 90도를 일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평 좌표계 사실 별의 일주운동에 따라서 이 별의 위치는 계속 바뀔 텐데 왜 이딴 걸 쓰느냐 아주 중요한 게 우리 태양과 달의 경우는 우리 일출 일몰 월출 월몰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양계 또는 태양계의 어떤 천체들의 위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잘 쓰게 돼요. 왜냐면 고도가 이제 플러스 0에서 높아진다 하면 일출 또는 월출, 고도가 이제 0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월출 월몰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적도 좌표계야. 적도 좌표계는 두 개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천구의 적도면과 충분점을 기준으로, 아까는 지평면과 점이었잖아. 이제는 천구의 적도면과 충분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충분점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런데 이 각각의 기준으로 또 한번 저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첫 번째는 적경의 개념이야. 적경의 개념. 자, 이번에도 별 S의 위치를 적도 좌표에서 얘기해 볼 건데, 자, 어떤 점에서 출발해 이 화살표가? 충분점에서 출발해. 천체를 지나는 무슨 번까지? 시간 번까지. 무엇을 따라서? 천구의 척도를 따라서. 천구의 척도를 따라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한 것을 우리는 적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시점에서 천체를 지나는 그 시간선까지 천구의 척도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한 그 것을 말하고, 이것을 사실 각도로 얘기하는데 그 각도의 개념을 이제 이 시간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간은 0시에서 24시,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이제 시분초로 표현해요. 그래서 13시 30분 24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적경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적위. 저기요 보세요. 어디야? 그래서 천구의 무엇에서 어떤 기준면에서 천구의 적도 여기에서 무엇을 따라 시간권을 따라 이제 첫째까지 측정한 것을 우리는 적위라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좌표계를 다 사실 이해하고 또 쓸 수 있는데, 지평 좌표는 단측자 시간에 따라 바뀐다. 적도 좌표계는 변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아주 긴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적도 좌표계도 바뀔 수 있어요. 적도가 틀어져. 왜냐면 세천. 내일랑 배웠잖아. 세천 때문에 저 충분점이라는 기준점이 위치가 조금 바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하기에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그래도 적도 좌표계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위치 표시에 편리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해주고 싶은 충분점의 개념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서 충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충분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충분. 한국사. 왜 충분? 충분날을 맞아. 충분날. 우리 24절기 들어봤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충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청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지도 있고, 하진날, 흥진날, 흥진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24절기 중에 4개의 절기가 바로 충분, 하지, 추분, 흥진 이렇게 4개가 있어. 그 4개가 정확히 약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대표적인 날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천문학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충분점과 추분점이 바로 그 저기가 딱 0도, 그리고 얘네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점은 적경도 0시, 그 다음에 추분점은 그 180도 반대에 있는 12시
적경 12시, 그 다음에 저기가 영도 그런 개념이고 여기 우측에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중부점은 적경 0시, 저기 하지점은 적경 6시, 저기는 그 우리 황도와 척도의 사이각이 플러스 23점. 그러면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충분점과 추분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저기가 딱 0도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그게 이제 충분점과 추분점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충분점으로부터 하진날로 가는 데는 이제 낮이 밤보다 더 어떻게 돼? 길겠지. 그리고 하진날이 낮의 길이가 제일 어떨까? 길겠지. 그 말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높다는 말이야. 관측자가 일정하다는 말이야. 왜? 못한다? 뭐 녹화가 되게 큰데 그냥 선생님 쓸 거 쓸 때 그 시험지 뭐 검토 이런 거 하세요 이런 얘기. 자, 그다음 공지점은 이제 낮의 길이가 제일 짧은 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낮은 그런 이제 시점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충분점과 추분점의 개념은 각각 청구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두 교점이 이렇게 발생할 거란 말이야. 이게 태양이 천구상에서 이동하는 경로인 황도고, 그 다음에 이게 자전축의 수직인 천구의 적도야. 그래서 이 두 대원의 교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한다. 그러면 저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갔다가 플러스가 되지. 그때를 우리는 뭐라 하자? 충분점이라고 하자. 이날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충분날인 거예요. 양력으로는 약 3월 22일쯤. 그리고 태양이 또 연준동하면서 이렇게 쭉 가. 그러면서 여기 저기가 플러스에서 저기가 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가는 요 시점이지. 요 시점이 바로 24절기 중에 추분날이 되고 그때가 약 9월 22일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하지점과 통지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황도상에서 저기가 가장 큰, 즉 플러스 23.5일 때를 하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작은 것은 공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봄은 약간 초록초록하고 여름은 뜨거우니까 빨간색, 가을 추는 데가 낙엽생 같은 갈색, 봄은 이제 얼음, 추워서 생겨서 하늘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션 두 개를 좀 소개를 하자면 여기 보면 이게 전천이야. 이제 밤하늘 전체 밤하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저기가 영도인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잘 봐. 셀레시얼 이퀘이터, 이제 천구의 적도야. 그 다음에 슈어 이퀄리티, 이게 황도야.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지. 저기에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슈어 이퀴넉스 앤 솔스티스, 얘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충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황도 시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 황도상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그런 이제 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별 말고 어디든 이렇게 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 적경, 그다음에 데타, 저기가 나오겠지. 이해되겠나? 이런 시뮬레이션 저희 할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1년 지남에 따라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그리고 3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관측자 우리 부산 위도 어디야? 부산의 위도는요 35.2야. 우리 부산 화학 35.2라서 이렇게 쭉 올려. 자, 정말 적도에서 쭉 올리니까 어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3월 말 하신 날이다 하면은 여기서 축을 좀 짜잔 이렇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 태양이 지구로 보는 관점이나 그 다음에 지구를 기준으로 천구상에 나타나는, 그래서 레이블을 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점이 지금 춘분점이거든. 태양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춘분점에서 태양이 황도상을 따라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봄이었는데 여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남쪽으로 어떻게 되냐 먼저 높아지지. 태양이 저기가 높아지면서 그 태양이 저기가 높아지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보면
그 다음에 뒤로 들어가면 이제 추운 날 되고, 그 다음에 쭉 가게 되면 어디로 가? 동진달. 동진달이 내가 남중으로 확실히 어때? 낮아졌지? 태양의 남쪽으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다시 잘 만들었지? 이렇게 또 일주운동과 연주운동, 그 다음에 남중고도 이런 개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이제 VE, SS, AE, 그 다음에 WS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여기 영어를 북쪽에서 내려다 보면 VE, SS, AE, WS 보이잖아. 이게 아까 전에 VE가 중둔점을 얘기하는 여기 Vernal Equinox가 중둔점, 그 다음에 SS가 Summer Solstice 그 지점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천체 위치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중고도 이거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다. 맞지?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을 때 이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해. 그 남중고도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해 보자.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남중고도가 다르다 알고 있어. 여름에 제일 남중고도 높고 겨울에 제일 남중고도가 낮다. 그것이 왜 때문이다? 태양의 저기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남중고도의 값은 90도 마이너스 관측자 2도 플러스 그 천체의 저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천체의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은 남중고도는 부마위 프레저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마위 프레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산에서의 위도 35.2와 그다음에 하신날에 저기 태양의 저기 플러스 20도, 동신날 태양의 저기 마이너스 20.5를 집어넣으면 각각 계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넣어놨으니 지금 되고 일주운동 이것도 뭐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 출몰성, 주극성, 정물성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 이 세 가지가 뭔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 자, 여기 보면 왼쪽에는 그 약간 천구 좌표계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지평 좌표계 관련된 거야. 여기에 레이블을 추가하면 여기 NCP 천구의 북극, 그다음에 여기 적경 영시 기준, 그다음에 여기 천구의 적도라고 적혀 있어. 그다음에 여기서도 제니스, 천정, 그다음에 여기 지평 좌표계라서 여기 메리디안, 좌우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뭘 하냐? 별을 추가해. 랜덤하게. 짜잔, 별이 막 추가해. 별자리도 하나 넣어볼까? 오리온 자리. 짜잔, 여기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주운동을 한번 해볼게. 자, 시작.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지. 그런데 천구상의 별은 어때? 가만히 있어. 근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별들이 어떻게 돼? 일주운동을 하잖아. 근데 지금 북방구로 가보자. 지금 우리가 있는 35도에 가보면 이제 남쪽 하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지금 보면 동남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북쪽 하늘을 보면 어때? 이렇게 천구의 북극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있지. 이 정도는 너희가 배워뒀을 거고.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아무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해도 이 천구의 북극에 있는 북극성을 비롯한 천구의 북극에 가까이 있는 별일수도 항상 어때? 떠있지. 그래서 그 영역을 생각해보는 거야. 여기서 show circumpolarism 이렇게 빨간색 이거 바뀌는 거 보여요? 깜빡깜빡 캔 모양을 바뀌는 거. 이 부분이 뭐야? 하루가 지나도 일주도 해도 늘 밤하늘에 떠있는 영역. 이 영역을 우리는 한별말로 뭐라 한다? 주극성이라는 거야. 계속 그 지구 주위에서 떠있는 거야. 그 다음에 늘 바닥에 져있는 거. never rise 위치 있어. 여기 파란색 위에 여기 밑에 뭐야? 여기 웅덩이 계속 안 떠올라가잖아. 안 떠오르잖아. 지평선 위로 못 올라가잖아. 이 영역을 뭐라고 할까? 정물성이라고 할까? 전체 범위에서 이제 침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rise and set region 여기 하얀색 깜빡깜빡한 부분 다 어때? 하루가 지나면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 이 영역을 뭐라고 한다? 출몰성이라고 해. 가을출, 이제 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영역을 지금 북방구에서 봐서 그렇지 만약에 천구의 점 아니 위도 영도에서 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늘? 다 하얀색 경력으로 바뀌었지. 모든 별이 다 끄고 지는 거야. 동쪽에서 떠서 내 월 위로 갔다 이렇게 지는 거야.
하이어 싱가포르 가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가 친구였습니다. 저기 또 영국. 자그 다음에 반대로 북극으로 가요. 그럼 어떨까? 다 아니고 반은 늘 떠 있고 반은 늘 져 있어. 그래서 백야 현상 같은 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를 시고 여기 링크 걸어놨습니다. 연준경은 뭐 자세히 설명 안 할게. 그냥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이 이렇게 지구상에서 혼돈을 따라 이동하는 거. 그러면서 별자리 12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16이라는 기준도 있고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쌤 시간 좌표 관련된 기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제 태양의 행성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우주 관의 개념